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외교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방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그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큰 부분에서 무역 협상이 완전히 막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봉합이나 유예하는 수준에서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한숨 돌리는 그러한 형국이 만들어졌다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를 대하는 양 정상의 태도가 겉으로 보면 사뭇 달라 보였는데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인의 면모를 보인 반면에 아무래도 상대적 열세가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중국이 당당하게 맞선다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표정에서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중국이 얻은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현상 변경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국이 대응하는 그러한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히토류 수출 통제나 어떤 미국산 대두 수입 중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어떤 유효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어떤 그 경제적 입지도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특히 중국이 상당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북한 문제를 관련돼도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락되고 봉합한 그런 수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중 양국 간의 어떤 그러한 강대강 대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게 타결되긴 했는데 하루 만에 양국 당사자들의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된 부분이 없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도 로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100% 개방에 동의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난 7월에 마무리된 관세 협상의 큰 얼개를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측의 이러한 의견은 어떤 국내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포석이 아니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측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품목 관세가 정해진 부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대만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부분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어떤 해석의 어떤 영역에 있다.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사인할 때까지는 진통이 좀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고요. 대미 투자 구분화 방식 이 부분이 중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다고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지켜봐야 될 부분, 반도체부를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농산물 추가 개방 같은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오고 양국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서 우리 국방력 강화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떤 효과가 큰 핵 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원자력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의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 방산의 능력이 어떤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핵과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산산업 경제적 이익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웃 국가로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국의 부상,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한국의 군사력이 제고된다는 것은 아무리 중국과 한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이웃 국가의 군사력이 제고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강화되는 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한미가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도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어떤 그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레 한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혹시 거론되지는 않을까요?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대북 방어라든지 어떤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중국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북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핵 능력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자주국방, 대북 방어를 위해서 이러한 군사력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도 짧게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41분 정도 그 회담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많은 의제가 논의됐다 이것보다는요. 두 네. 정상이 상견례를 통해서 이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간략한 시간 동안에 또 상견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 북한 문제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입장을 확인하고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는 이러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셔틀 회고가 지속되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증대돼 나갈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죠.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과연 경주 선언이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장관급 확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주 선언의 어떤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주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이펙이 어떤 경제 협의체로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그리고 이제 공정한 무역 이 문구가 미국과 여타 형국들 간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조율가 쉽지 않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론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시대에서 한국을 의장국을 해서 회원국들이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상생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주 선언이 모두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